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로 인해 얻은 돈을 그대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추적을 통하여 검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인데요.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의 수사망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일반인을 사용하여 사기를 통해 취득한 돈을 현금화해서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대포통장과 현금 인출책인데요. 대포통장의 경우에는 여러 사기수법이나 통장 구매를 홍보하여 대포통장을 얻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말할 수 있고, 인출책의 경우 고액을 벌 수 있는 알바라며 속인 뒤 사람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포통장 명의자와 인출책으로서 이용된 사람은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자각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사기 범행에 공조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A씨는 급하게 필요한 돈 때문에 일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요. 아는 지인을 통하여 통장을 고액에 사고 판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용하지 않고 개설만해 둔 통장을 고가의 금액에 거래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어난 피해를 A씨가 모두 책임지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통장 매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인데요. A씨는 결국 징역 선고를 내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가출 청소년 혹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행위가 불법인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인출책의 수단으로 이용된 사람한테는 극히 고액의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이를 알바로 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있다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청소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곤 했는데요.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내의 주범만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포통장과 인출책의 수단으로 이용되게 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을 나서야 좋을까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현재 강력하게 처벌을 선고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건에서 징역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통장이나 인출책은 범행에 대해 본인이 직접 가담하여 참여하기보단 간접적인 범행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비하여 조금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포통장을 매매한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다수는 사기와 속임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피력하여 감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출책의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 거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를 진행하기 때문에 검거가 되었다고 할 때 변호로 처벌을 감형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변호를 통해서 감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